Wait, did she just say South Korea?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학 수업. 전 세계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국가 경쟁력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독일, 프랑스, 브라질 각국 대표들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자원과 군사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지 경쟁하듯 나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조용하던 한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Excuse me, I'd like to talk about a different kind of power. 그녀의 이름은 설인.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GDP, 군사력, 인구수를 이야기할 때 설인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이 똘똘 뭉쳐 그것을 극복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설이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그저 국가의 잘못을 탓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금을 모아 국가를 도왔고 다시 일어섰죠. 삼성과 LG가 만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오랜 준비와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문화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고 그녀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기존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설인의 발표가 끝났을 때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미국에서 온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설인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G20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수출유자 산업이 되었고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중국 학생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구 문제나 자원 부족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아닐까요? 설이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정책 실험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국민들의 태도의 모든 게 한국의 강점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Human capital as strategic power. 인적 자원은 전략이다. 그날 이후 수업의 방향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나 군사력 비교를 넘어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설인의 이름은 학기 말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설인은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발표 후 몰려오는 긴장과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녀를 부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Hey, Siulin, that was inspiring. 영국 출신의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 마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난 항상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GDP나 수출입 통계로만 봤는데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한국에서 자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설이는 하버드의 한 세미나에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비전통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와 교육. 이 자리에선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어떻게 산업과 정책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K 콘텐츠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곁들여 분석했고 교육열이 어떻게 기술 인력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한 학생은 발표 후 설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해요. 예전엔 그게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설인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씁니다. 나는 단지 한국을 소개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울림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이는 어릴 적부터 열정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며 딸의 학원비를 대셨고 아버지는 새벽 첫차를 몰고 매일같이 출근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꿈을 응원했지요. 그녀의 꿈은 늘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 밖에서 한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발음 하나까지 집요하게 연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영어 토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제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진학 후에는 UN 인턴십에도 참여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사람의 힘을 믿게 된 건 단순한 학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의 대학 시절 서울을 강타한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력 사고, 도시 일부가 정전으로 멈춰버린 그때 그녀는 봉사활동 중이었습니다. 발이 꽁꽁 언 채로 재난 현장을 지원하던 그녀는 자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게 바로 한국이야.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의 성장 비결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IMF를 극복했지? 왜 반도체 산업에 성공했지? 어쩌다 BTS가 그래미 후보에 올랐지?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인. 하버드 입학 후 처음엔 낯선 시선과 약간의 편견도 느꼈습니다. 아, 넌 한국에서 왔구나? 거긴 기술은 발달했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며? 한국은 좀 지나치게 경쟁적인 거 아니야? 설이는 그런 말들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치열하죠. 하지만 두 속에서 꽃피운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절박함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DNA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제정해야겠다고. 하버드 캠퍼스는 자유로움과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설이는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작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친구가 졸고 있자 물 한 병을 가져다주는 행동조차 너무 간섭적이다라는 반응을 들었고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도 너의 페이스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설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개인의 공간을 중시할까? 우리는 서로를 챙겨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그러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만의 고유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 개인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의 힘. 수업 중 교수는 국가 위기 시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회복 방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법률 개정, 리더십 개편, 제도 정비를 언급했지만 설이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결혼반지, 장롱 속 금부치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어요. 단순한 재정적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해결의 핵심이었죠. 이 말을 들은 독일 출신의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건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가요? 네, 한국 사회는 때때로 너무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치인과 희생의 정신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 안은 또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과 연대의 문화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설인의 발표 이후 하버드 강의실은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의 전략적 문화 자산이라는 주제는 학교 내에서도 작지만 깊은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 지역 연구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설인이 초청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한국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테마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가족, 이웃, 회사 동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말미에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자산입니다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토론 중 한 일본인 학자가 설인의 발표를 듣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낭만적인 해석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계층 간 갈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쟁 과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화적 자산이라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순간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을 미워한 걸까? 혹시 객관성을 잃은 걸까? 심포지엄이 끝난 후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웠지만 오늘 받은 비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너무 편향돼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서린은 그저 조용히 서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고 느낀 걸 말한 거잖아. 그게 다야. 누가 뭐라 해도 사람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 며칠 후 서린은 학교 근처 한국 식당에서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그녀는 무심코 젓가락을 들었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속 안 좋아요? 미음 끓여줄까요? 그 순간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야. 서린은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시울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따뜻한 나라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걸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해.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을 비판했던 그 일본인 학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발표를 더 균형 잡히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상화한 게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의 힘과 공동체적 대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상외로 학자는 매우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한 한국의 인적 자산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읽은 순간 서린은 다시 펜을 들고 새로운 발표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전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국민들.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감싸 안는 이중적인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창의력, 단단함, 그리고 따뜻함. 그녀는 새로운 발표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문제도 해답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한국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전한 것은 단지 한국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이었다. 서린의 새로운 발표는 하버드 교내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었고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00단위를 넘기자 캠퍼스 신문에서도 그녀의 스토리를 다뤘고 사람 중심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는 학내에서 작은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서린 씨, 귀하의 발표가 현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차세대 리더십 포럼의 발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스피커로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지 얘가 보고 느낀 한국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멀리까지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워싱턴의 포럼 무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중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학생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조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IMF의 절망,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 서로를 돕고 배워가며 결국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해온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 중 몇몇은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설득했고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경쟁력이란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이끄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럼 발표 이후 서린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이메일은 세계 각국에서 온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케냐에서 온 청년은 자신의 나라에서도
인적 자원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핀란드의 한 교육 연구단은 설인의 관점을 정책 세미나에서 공유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설인은 잠시 멍하니 모니터 앞에 앉아 메시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정말 그 정도였나?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국가 발표였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그 무렵 한국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한국의 인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린 설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인터뷰했고, 교육부 장관은 공식 SNS에 그녀의 발표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쟁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설인 학생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설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자라온 집, 학교, 골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방식으로 세계를 돕는 길을 찾겠다고. 포럼 발표를 마친 그 주 금요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몇 달 후, 설인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자란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떡볶이집, 어릴 적 다녔던 문방구, 그리고 매일 등교하던 좁은 골목길.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의 원천은 바로 여기 이 평범한 골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설인은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경쟁력,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축. 이번엔 하버드도 아니고 국제 포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강연이었죠. 설인은 단상에 올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지 빠른 인터넷과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믿고 도우며 꿈꾸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결국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설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온다. 한국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한국의 가능성을 함께 믿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